이렇게 살면 안 된다. 부모님을 봐서라도 꼭 마약을 끊고 단약에 성공해라.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린 대학생 마약사범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변호사님, 마약 안 해보셨죠? 이 해보면 느낌이 달라요. 딱 이러는 거예요.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.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마, 뭐 이런 거잖아요, 저한테. 그래서 이 마약이 이게 아주 그냥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구나,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요, 변호사가 만나본 마약사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항소심 2심이죠. 국선변호인을 맡아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데요. 참으로 다양한 범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범죄자들이 바로 이제 마약사범들인데요. 이 마약사범들이 예전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마약사범들을 만나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대학생, 가정주부, 회사원, 요리사 등등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마약을 이제 접하게 됐던 건데요. 이러한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중독이 되면요,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끊을 수가 없어요. 물론 이게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,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끊을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재범률이 높습니다. 제가 오래전에 국선변호인으로 변호를 했는데 몇 년 후가 지나면 또 제 사건에 피고인으로 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만났던 마약 사범들 중에서 몇몇 기억에 남는 분들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인 마약 사범인데요. 한국말이 잘 통하는 그런 분이었고 한국에도 오래 이제 거주했던 분입니다. 근데 이분이 중국 또는 조선족을 통해 가지고 좀 쉽게 마약을 접하게 돼 가지고 투약하게 됐는데요. 한국에서는 처음 적발된 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접견을 하러 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. 중국에서는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뭐 훈방 처리를 한다거나 봐준대요.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그 예전 역사에서 이제 아편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러냐, 뭐 중국은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한국에서는 내가 처음 마약을 해가지고 적발된 건데 왜 안 봐주냐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마약을 했으면 이게 처음이든 재범이든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. 제가 절대 법정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이런 얘기 했다가는 재판부한테 오히려 괘씸죄만 추가되지 뭐 좋을 게 있겠어요. 하여간 이 중국인뿐만 아니고 제가 태국인 마약 사범 사건도 처리를 했었는데요.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여자 마약 사범들의 특징인데요. 일단 변호인을 만나면 동정심 유발 공격을 해요.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. 이제 그분들 말이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나면 자신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해요.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피로회복제라고 속여가지고 마약인지를 모르고 접했다. 그러다 보니 중독이 됐다. 뭐 이런 분들이 있고, 뭐 두 번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뭐 친척이라든지 뭐 친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러한 어린 시절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. 뭐 이런 분도 있고, 세 번째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남편도 나를 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쌓여가지고 이러한 마약을 접하게 됐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뭐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여자 마약 사범들은 이렇게 일단 밑밥을 깔고 가세요.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났던 여자 마약 사범들 중에는 좀 독특한 분들이 많았어요.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하러 갔는데 계속 뭘 이렇게 잡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나는 왜 저러나 그랬더니 변호사님 여기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파리 좀 같이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근데 파리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. 그런 분이 있었고, 두 번째 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마약에 많이 이제 중독이 되신 분이고 여러 차례 이제 재범을 하신 분인데 이 딸이 구치소에 수감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엄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.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겠다. 이제 이런 편지를 보고는 너무나 슬퍼가지고 막 우시는데 정말 마약을 끊고 싶은데 내 의지만으로는 못 끊겠다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참으로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 마약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이가 어린 이제 대학생 마약 사범이었는데요. 마약 사범들을 만나면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뭐 나이들도 있으시고 성인이니까 제가 뭐 거기다 대고 마약을
마약을 하시면 안 되죠. 앞으로는 뭐 잘 살아보세요. 뭐 힘을 내보세요. 이런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하지는 않는데, 이제 이 친구는 너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봐가지고 지금 몇 마디 충고를 했어요. 이렇게 살면 안 된다. 부모님을 봐서라도 꼭 마약을 끊고 단약에 성공해라.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, 어린 대학생 마약사범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변호사님, 마약 안 해보셨죠? 이 해보면 느낌이 달라요. 딱 이러는 거예요.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.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마, 뭐 이런 거잖아요, 저한테. 그래서 이 마약이 이게 아주 그냥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구나,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, 제가 만난 마약사범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요, 뭐 전염의 우려 때문에 또는 같이 수용된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방에 수용되는데요. 이런 분들이 마약을 하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된 이유는 주사기를 돌려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에이즈에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마약은요,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시작과 동시에 끝이에요. 그리고 제가 보면 마약 하시는 분들 패턴이 가벼운 약부터 시작해가지고요, 점점 강도가 센 약으로 바뀌고요, 한 종류의 약만 하지 않아요. 나중에 중독이 되면 진짜 복합적으로 여러 마약을 다 하세요. 뭐 심지어 뭐 펜타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절대로 제 영상을 보시고 마약은 그냥 아예 호기심으로라도 접해서는 안 된다. 심지어 광고 문구 중에 이렇게 마약을 하게끔 속이는 광고 문구도 있어요. 뭐 건강하게 마약하기.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죠. 나쁜 놈들이에요. 남의 인생 망가뜨려서 돈 벌겠다는 놈들이거든요. 절대로 마약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